2024년 2월에 공백이가 읽은 5권의 책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인사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자, 어느덧 3월도 절반 정도 지나갔어요. 제가 원래 월말마다 월말 정산 영상을 올리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휴식을 갖느라고 2월 월말 정산 영상을 못 올렸죠. 많이 늦기도 했고 제가 그 기간에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밀린 월말 정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책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2024년 2월에 공백이가 읽은 5권의 책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소설만 읽었어요. 일단 한국 소설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 정소연 작가님의 가해자들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에서 31번째로 나온 책이고요. 이 소설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의 첫 문장이 어떠냐면 이래요. 나는 계속 견디는 중이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한 여성입니다. 뒤늦게 가정을 꾸려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고요. 굉장히 싹싹하고 성격이 좋은 분이에요. 단 하나, 시어머니만이 이 여자를 굉장히 못 믿었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가 사는 윗집에 시어머니와 굉장히 절친한 분이 이사를 와요. 밑에 사는 여자가 층간소음을 느껴도 뭐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시어머니 친구분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음은 점점 크게 느껴지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또 여자를 계속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이 여자가 거의 병적으로 엄청난 히스테릭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아파트에 사람이 이렇게 와글와글 모여 살다 보면 작은 소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생활소음들. 그런데 그 작은 소리들까지도 이 여자 귀에는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보복성으로 소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음 및 갈등이 주변 세대들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귀가 트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소음을 막 쫓아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귀가 트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재해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질긴 악연이 되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해낸 굉장히 묵직하고 압도적인 느낌의 경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소설, 특히 한국 소설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류의 소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징그러운 소설들.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담고 있어서 진짜 독자를 진절머리 나게 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 책도 좀 그랬어요. 이 가해자들이라는 책은 읽는 내내 제가 같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징그러운 소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소연 작가님의 책 가해자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도 한국 장편소설입니다. 근데 이 책은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백희성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책입니다. 글씨가 없죠? 이렇게 옆에 쓰여져 있어요. 인트로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어요. 한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파리에 살고 있는데 길을 다니다가 너무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면 편지를 써서 넣는 거예요. 이 집에 어떤 비밀 같은 것들, 사연을 들려달라 이렇게요. 그 결과 몇몇 집들에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이 책 속에 담는다 하고 책이 시작해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을 쓴 백희성 작가님이 건축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가 실제로 들었던 사연들이 어느 정도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고 흥미로운 인트로 끝에 소설이 시작됩니다. 건축가이자 화자인 이 나라는 사람은 파리에서 낡은 집을 사서 자기가 직접 수리해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고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너무 좋은 위치의 집이 아주 싸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집주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첫 번째는 뭐냐? 들어올 사람이 반드시 건축가였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뭐 통과했죠.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집주인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이 건축가 화자를 불러들여요. 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찾아가게 되는데 이 요양원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건물이에요. 위치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 요양원에 숨겨진 비밀과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했었던 집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집 주인에 대한 비밀까지 차차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미스테리,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읽다 보면 확실히 건축가분이 쓴 소설이어서 그런지 건축물과 빛, 그림자 이런 거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읽는 내내 자극이 굉장히 많이 됐던 소설이고 건축물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것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소설 자체만 놓고 봐도 그 비밀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 트릭들이 굉장히 좀 독특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재밌었어요. 백희성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집이라는 책이었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소설입니다. 그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 소설 농나무의 파수꾼입니다. 제가 사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빼고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막 살인, 범죄 이런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빼고 책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볼게요. 주인공은 레이토라는 남성입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서 굉장히 부당하게 해고가 돼요. 그러고 나서 홧김에 이제 그 회사에 물건을 훔치려고 밤에 잠입을 하는데 그러다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합의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판인데 갑자기 웬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석방해 줄게. 대신 나오면 내 의뢰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이런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레이토가 이 제안을 승낙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봤더니 이 의뢰인이라는 사람은 레이토의 아주 먼 친척 할머니였고요. 그가 제안한 내용은 뭐냐? 이 집안에서 돌보는 신사를 관리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레이토는 그날부로 신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사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커다란 농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레이토가 맡은 일은 신사 관리보다 이 농나무를 관리하는 일에 가까워요. 게다가 이 농나무가 좀 묘한 구석이 있는데 밤이 되면 사람들이 이 나무에 소원을 빌러와요. 근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하룻밤에 한 명밖에 올 수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진짜 진지한 자세로 이 소원 비는 거에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갓 관리인이 된 레이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농나무의 정체가 뭔지, 무슨 소원을 빈다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뒤를 밟아서 이 농나무에 무단 침입한 여성 유미라는 인물과 합세하게 되면서 이 레이토가 농나무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과정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500쪽이 넘는 분량의 소설인데 진짜 단숨에 읽힐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소설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농나무를 둘러싼 설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은 뭐냐면 진짜 이 작가가 징그럽게 풀어다 너무너무 노련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진짜 이 분야에서 특화된 작가구나. 그만큼 유려하고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꽤 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에 이렇게 딱 자리 펴고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죠. 클레어 키건의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요즘 최고의 화제작이죠.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에서 석탄 장사를 하는 펄롱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실업률과 기근이 무척 심한 어려운 시기에 부인 그리고 여러 명의 딸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석탄 배달을 하러 수녀원에 가게 되는데 이 수녀원이라는 곳은 마을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펄롱이 이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대한 정황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권력을 거스릴 것인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그대로 침묵할 것인가. 100쪽 남짓의 짧은 소설이지만 문장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서 밀도가 높고 정말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펄롱이 처한 딜레마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릴 책도 클레어 키건의 책이라 함께 좀 소개해 볼까요? 네, 다음 책은 이 책,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원작 기준으로 하면 이처럼 사소한 것들보다 10년 이상 먼저 출간이 된 책이고요. 주인공은 한 소녀입니다. 이 친구는 그다지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게다가 형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엄마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나 사랑을 좀
덜 받고 지낸 친구죠.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이 소녀의 부모는 먼 친척에게 이 소녀를 잠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먼 친척네 집에서 여름 한철을 보내게 되는데 이 소녀를 돌봐주는 친척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간 자기가 겪어본 적이 없는 가정의 따스함과 사랑, 온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두 책 중에 이 책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소녀의 심리를 묘사하는 문장이나 여름날 시골에 대한 어떤 묘사, 모든 것이 응축된 듯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댓글로 보니까 이 두 책의 인기가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거의 반반의 비율로 이 책이 좋다, 이 책이 좋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갈라지는 의견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더 자세한 영상은 제가 위쪽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데다가 영화화 되기도 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두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과 맡겨진 소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적은 권수를 소개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채셨나요? 이번 달 책에는 스페셜 픽이 없죠. 그게 이 책들이 별로였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5권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너무 좋았어요. 보통은 제가 스페셜 픽을 꼽을 때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책이 인상 깊었다 이런 책들을 스페셜 픽으로 꼽는데 이번에는 책이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모두가 스페셜 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편견 없이 끌리는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랜만에 영상을 이쯤에서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